드디어 이제 셀프 등기 마무리를 짓고 왔습니다. 오늘 1시에 이렇게 그 공인중개사와 매도자와 만나서 그 매도자분께서 이제는 또 이제 적극적인 분이셔가지고 직접 그 지방법원에 같이 가가지고 등기 과정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임장이 필요가 없었고요. 실제로 이제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전 과정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다 진행을 하고요. 단지 2가지를 진행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 구매를 안 했었고요. 두 번째는 취득세 안 했다라고 말씀을 그때 녹화를 통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거래 당일날 오전 7시부터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저는 9시에 로그인, 자, 그 취득세를 납부를 하기 위해서 위텍스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위텍스에 들어가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 취득세까지 납부를 했다라면 남는 게 뭘까요? 채권 하나가 남지 않겠습니까? 채권은 저는 그거를 남겨뒀어요. 일부러 남겨뒀습니다. 물론 그 인터넷으로도 충분하게 대수는 있었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채권 구입 부분이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됐냐면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이 다르다라는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은행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자. 이해가 안 되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은 난가졌다라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해결됐습니다. 자, 그 매도가와 매입 가격,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출 만기를 도래를 해서 만기에 갚는다라고 하게 되면 수수료가 들지는 않는데 만기일 전에 이 대출금을 갚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수수료가 들어요. 대출 상한 수수료가 되는데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채권 같은 경우도 매도를 했을 때에 수수료가 발생을 한다라는 그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채권을 구입하는 과정 때문에 한 40분 정도 걸렸어요. 실제로 등기까지. 그 실제 매도자와 같이를 가서 이 등기 접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40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0분은 은행을 찾는 시간이었어요. 은행이 채권을 구입하는 그 은행이 전부 다 은행에서 담당을 하질 않더라고요. 지방법원에 갔었는데요. 그 지방법원에서도 농협에서만 그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 우체국이라든가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도 많았지만 농협 그 은행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또 위치가 굉장히 좀 찾아서 또 갔기 때문에 그 과정에 시간이 걸렸지 실제로 준비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치다 보니까 몇 가지 또 깨달은 점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 매입 가격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개념 부분을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그 은행의 채권을 구입하는 그런 곳들이 많아요. 은행의 그 인터넷 뱅킹으로 접속을 해서 국민채권 그 매입한다라는 클릭을 했을 때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이제는 은행을 통해서 그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매입 금액만 그 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채권 매입 가격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넣는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 금액 저기로 그 차액 부분만큼 입금하라라는 그거를 인터넷 뱅킹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영수증을 붙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막 검색을 해보면서 너무나 머리가 아팠어요. 이 준비를 해야 될 서류들은 굉장히 많은데 방문을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은행이라든가 막 구청이라 이런 방문 그 동선 잡기도 머리가 아픈데도 대에다가 이런 영수증을 붙이는 그런 곳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첫 장에는 수입 인지를 증지를 붙이고 수입 인지를 붙이고 취득세 용수필은 두 번째 장에 붙이고 막 이렇게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 전 과정 채권을 제외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을 했어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게 되면 그 영수증을 이제는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쇄를 하는 그 영수증, 그 해당되는 페이지는 A4 용지입니다.
그 A4 용지이기 때문에 굳이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수증에 해당되는 A4 용지를 다 가져다 드리니까 알아서 편철해 주시더라고요. 사이사이에 넣어 주시기 때문에 크게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없다. 이를 하나하나 붙이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실제로 은행 가서 구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붙여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수입인지라든가 증지라든가 취득세 필, 영수필 확인서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실제로 다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인쇄를 해온다라고 했을 때는 붙이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생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죠. 왔다 갔다도 하지도 않아도 되고 머리도 덜 복잡하라고 붙여야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고려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공인중개사 분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실제로 셀프 등기를 여러 번 쳐보지도 않았는데 한 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말씀을 드리니까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면 아이고 그 법무사들 그거 어쩌노? 막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법무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이런 그 소유권 이전을 하는 이 등기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라면 실제적으로 이제는 업무적으로 만약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좀 그 이제는 실제로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뭐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살짝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는 그 공인중개사분께서도 법무사를 혹시나 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싶은 그런 심정으로서 이 비용적인 부분을 측정해 오셨더라고요. 비용 보이실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47만 원이었습니다. 등기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가 47만 원이었어요. 자, 한 건당 47만 원 세이빙 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었는데도 47만 원, 나머지 두 건 부분도 한 총 50만 원 이상이 두 건에 해당되는 부분 총합으로 했을 때 50만 원 이상이 자 100만 원 세이빙을 했습니다. 그게 걱정스럽죠. 이제 법무사의 업무들이 인터넷으로 다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 업무가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는데요. 이렇게 영수증 붙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등기 접수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등기 필증을 받을 때 선택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자, 세 가지 선택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등기 필증을 찾으러 간다. 두 번째는 우편을 이용을 한다. 자, 세 번째는 위임을 해서 대리인을 이용한다라는 게 있었어요. 자, 대부분 일반적으로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거의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직접 가기에는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우편을 통해서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편을 통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 등기 접수를 할 때 근처에 있는 바로 앞에 또 우체국이 또 있어요. 우체국 가서 우편 봉투와 그리고 3,000원짜리 등기 우표를 붙이셔야 됩니다. 붙여 상태에서 가져다 드리게 되면 자, 이걸로 전달 주세요 라는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걸로 전달을 주세요. 우편으로 발송을 해준다라는 거. 근데 대리인은 저는 우표도 마찬가지로 3건에 해당되는 뭐 총합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000원 가까이가 되다 보니까 이 비용도 아끼기 위해서 대리인 이용을 하면 어떻냐라고 말씀을 드리니 위임장도 작성을 해야 되고 위임증 같은 증지를 붙여야 된다라고 비용이 또 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 그거는 염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자, 이거 등기 필증이 발급이 되게 되면 얼마만큼 보관을 해 주느냐면 거기 그 등기소에서요 3년을 보관을 하고 계세요. 자, 3년을 보관을 하고 있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3년 동안 찾으러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굳이 이 등기 필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기간에 어느 정도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또 이제 휴가를 쓸 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날들에 맞춰서 등기소 간단하게 들러가지고 등기 필증 찾으러 오면 돼요. 저도 이 사실을 우편 봉투를 사고 우표를 샀을 때 알았어요. 샀을 때 알아서 아, 그렇냐라고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말씀드리니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우표를 붙여 있는 거를 떼서 다시 환불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환불 요청을 해서 환불 받았어요. 자, 우편 봉투 같은 경우는 환불을 요청을 하고 싶었는데 뭐 주소를 작성해 놨기 때문에 환불을 할 수가 없었지만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직접 가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한 3, 4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접수일부터. 저는
그 동안에 한국에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제는 수령해 올 생각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저는 딱 그 등기 접수를 하기 위해서 등기 부분, 서류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인터넷에 그 블로그 내용들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 뭐 담당을 해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담당을 해주시는 그 분의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자, 그분 찾아가니까 이런 서류를 보시더니 그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다시 작성해야 되는 이유는 뭐였냐면, 자, 매도자의 그 현 주소와 등기를 칠 때의 주소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등기를 발급한 그 매도자는 매수자였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매수자였을 때의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 주소가 지금의 주소, 지금 팔 때, 매도 당시에 그 주소와 다를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등기 필증에는 이제 구 주소가 적혀 있고, 지금은 신 주소가 적혀 있고, 등기상으로, 이제 등본상으로는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등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그 주소 부분을 두 가지를 작성하셔야 돼요. 등기를 쳤을 때, 등기 부상의 주소와 현 주소를 두 개를 넣는다. 그 부분 때문에 저는 보고 이 부분 두 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서 바로 옆에 있는 또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있어가지고 그 이용을 해서 가볍게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인터넷 등기소 가게 되면 자신이 작성했던 그 문서를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를 하시지 않고 그냥 가셨다가 수정하라고 하게 되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이용을 해서 인터넷 등기소에 보면 신청 현황 부분에 클릭을 했을 때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작성되어 있던 그 문서들을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 사실 굳이 고려하실 필요가 없는데 살짝 말씀드리면 제가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기 의무자의 그 주소가 두 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6번째가 첨부 서류가 들어갔는데 저는 첨부 서류 너 넣으라는 얘기를 이 폼으로 작성을 하니까 넣으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클릭을 하게 되면 돼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첨부 서류 추가만 누르게 되면 다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면 사실 염두하시지도 않아도 될 텐데 그냥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정을 할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첫 번째로 셀프 등기로 이제는 처음 시도를 해 보신다. 당연하게 실수는 거치겠죠. 근데 실수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수기로 작성을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은 다 수기로 작성이 되고요. 혹시나 뭐 칸이 모자라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소 적는 칸이 모자라서 밑으로 적을 수가 있었는데 다시 인쇄를 했어요. 자, 인쇄를 하는 방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등기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수정 바로바로 해서 옆에서 컴퓨터가 또 있어요. 또 워낙 그런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생긴다는 사실들도 담당자들도 알고 계시고요. 인터넷 이용해서 컴퓨터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노트북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노트북 가져가야 되나? 왜냐면 어떤 그 블로그에서는 노트북을 가져가서 바로 수정했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가져가야 되나 생각을 해서 가져갈 필요도 없고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컴퓨터와 프린터까지 공짜로 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셀프 등기 정말 가볍게 사실 은행 가서 이제는 인지세라든가 증지라든가 취등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릴 것 같거든요. 저는 30분대로 이렇게 줄였었는데 그 30분, 40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0분에서도 은행 찾는데 20분이었다.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 가시면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 저 같은 경우 채권 같은 경우는 자,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 은행을 이용하겠죠. 그러면 20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 앞으로 수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까지 싹 없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20분이 아니라 한 15분으로 충분하게 끊을지 않을까. 자, 앞으로도 한 2건 남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그 시간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액 말씀드렸죠. 얼만큼 세이빙이 됐는지. 자, 47만 원 세이빙 됐습니다. 하루 1시간 정도 걸렸었는데요. 그 40분 정도 걸렸다고 해서 40분에 47만 원 벌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1억 4,450만 원짜리 아파트였는데요. 자, 저는 이 아파트를 이제는
전세가가 훨씬 높았어요. 1,500만 원만큼 높았기 때문에 1,500만 원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 47만 원 벌었고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1,500만 원 높았기 때문에 1,50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의 뭐 1,547만 원 벌었네요. 아이고, 제가 잠깐 늦었는데요. 지금 약간 예고를 드리게 되면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전달을 드렸을 때 조금 안 와닿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인터넷으로 사이트로 들어가서 직접 들어가서 보는 게 사실 확 와닿지 않겠으면 바로 따라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껏 시도를 하지 않았던 화면으로 이제는 녹화, 이제 마이크까지 또 이번에 휴가를 통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마이크를 통해서 화면과 동시에 이 셀프 등기를 칠 수 있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사이트에 들어가는 방법이라든가, 요 화면, 요 영상을 통해서면 원큐로 끝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후기를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해서 곧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쓰고 있을 때 당신은 또 죽 쓰고 있냐 인생이. 죽을 쓴다고 판단하면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지금 재정비를 하고 지금 제자리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정말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더 노력하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죽는 힘을 다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으로 셀프 등기 진행을 하면서 그 후기들에 대한 그 알림 전달드렸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